안녕하세요. 심리학자 박상미입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인간관계 어떻게 맺어야 할 건가 지혜 배울 텐데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인생책방에서는 이번 주 책으로 이시영의 인생수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박사님 인생에 너무나 소중했던 인연들,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독이 되는 관계도 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네, 사람들의 고민 1순위가 다 인간관계라고 하던데요. 맞는지요? 제일 많죠. 그게 제일 많죠. 예.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른 어떤 스트레스보다 네.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하고 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행복의 1순위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참 사회적 동물이지만 되게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독립적입니다. 네. 그 영화도 보면은 카우보이들이 다 양떼를 물고 석양이 지는 네. 언덕 위에 다 혼자 앉아 있는 게 좀 멋스럽게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활을 서양 사람들은 즐기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혼자 있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맞아요. 어릴 때부터도 막 굉장히 그 형제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40대 이상들의 고민의 대부분이 가족관계, 친구관계, 예.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지옥이다 예. 이런 경우 많아요. 그렇습니다. 뭐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따져보면 전부 인간관계거든요. 맞아요. 상사와의 관계라든가 혹은 또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계, 자기 동료와의 관계, 이 전부 인간관계에서 맞습니다.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직하고 싶은 이유 1순위가 예. 인간관계라고 그렇습니다.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예. 예. 그럼 박사님, 사실 저희가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잘 끊어내는 것도 인간관계 잘하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나는 그걸 잘 모릅니다, 사실. 사실 저도요, 잘 박사님 뵈면 웬만하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예. 가끔은요, 제가 보면 진짜 사기꾼인 게 뻔해요. 예. 박사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하나 옆에 와서 막 있는데도 박사님은 몇 시간 동안 다 들어주시고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사기인 줄 알면서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요, 박사님, 저희들은요, 박사님처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최대한 독한 마음 먹고 좀 끊어내고 멀어져라. 예. 내가 90년 살아보니 이건 좀 거절하고 끊는 게 좋더라 하는 지혜 오늘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도저히 이게 회복될 수 없는 관계라면은 정리를 해주는 게 상대를 위해서라도 좋은 거고, 네. 뭐 나를 위해서도 물론이고, 미움이라든가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커지는 속성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한 두 사람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제가 그 이야기를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마음이 약해서 이야기. 자네 그러지 말게 모두가 그래, 불편하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도 그래, 있다. 있습니다. 네. 예. 나중에 보니까 정말 참 그 상당히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가지고 아주 바뀌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좋은 치료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저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싶으면 용기 내서 그러지 그렇죠. 말게 조심하게 말해주는 것이 그렇죠. 그 사람도 변할 가능성이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자칫하면 이제 정말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을 좀 잘해야 됩니다. 네. 듣기 싫은 이야기를 참 잘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게 뭐 기술입니다. 네, 기술이 네. 마음이죠. 네. 예, 그런 게 좀 발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점이 조금 네, 부족합니다. 아이.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런 사람은 좀 끊어내라. 내가 인생 90년 살아보니 이런 5가지 유형의 사람은 멀어져야 건강하게 우리가 좋은 관계 유지하고 또 살 수 있더라. 박사님께서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오해 잘하는 사람 좀 멀어지라 하셨어요. 예, 자기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했는데
이상하게 완전히 오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꼭 우리 있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면 전부 오해 없으면 드라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해 때문에 싸우고 난리 네. 법석이 나죠. 뭐 우리 지나가다 또 한마디 들은 거 가지고 막 굴뚝 네. 와서 화를 내고 그게 오해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엿듣기도 잘해요. 기도 밝은가 봐. 이렇게 이 오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참 그게 아주 자기를 위해서 되게 불편합니다. 네.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해 잘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계속 없겠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왜냐면 또 넘어갈 것도 오해하고. 왜 저러지? 하고 괜히 이제 그걸 또 뭐 네. 이제 의미를 따져보고 아하. 그러면 그걸 또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꼭 이 친구는 나쁜 나쁘게 쪽으로 해석하는. 해석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격적으로 그런 부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진짜 성부에, 네. 오해 잘하는 사람들은 네. 늘 오해하기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로, 예, 이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기로 결심한 네.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독이 되는 관계는 좀 끊어내는 게 좋겠다. 네. 첫 번째가 오해 네.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예요. 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셨어요. 예.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는 또 이제 그 휜 거짓말이라 하는 말도 있죠. 지한테 별 덕도 안 되는 이야기를 괜히 뭘 거짓말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짓말. 그 버릇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짓말도 있느냐면은 또 그거는 뭐 그냥 적당히 들어 넘기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쟤는 원래 저런 실없는 그래, 거짓말 그래, 잘해. 그래. 네. 근데 위험한 거짓말. 근데 정말 저희가 있는 거짓말은 정말 그건 참 조심해야죠. 네. 예. 이 보험을 팔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보험. 네. 근데 참, 요거 하나만 하면은 자기가 진급을 뭐 한다고. 많았어. 별로 필요도 없는 보험을 좀 들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 그것도 아니야.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 나는 뭐 큰 건 아니니까 괜찮은데 우리 딸아이가 너무 딱게 이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네. 그래서 피아노 살 돈이 있나요? 그때도 네. 우리 뭐 16만 3천원이라고 그랬죠. 네. 초기에서 월급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모았어요. 피아노, 딸 피아노 사주려고. 딸아이면서 피아노를 사주려고. 근데 이놈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동기야. 근데 이놈이 이제 뭐 딱 마지막 날 돈 받아가지고는 피아노가 안 오고 아도 사라지고. 피아노 외판하는 친구가. 그렇죠. 예. 어떡해. 속상하다. 그래, 우리 딸아이 보기 얼마나 미안합니까? 예. 친구인데 예, 자기 그 친구인데. 이득을 위해서 예. 그 공무원 월급으로 할부로 피아노 사주려고 했는데 예. 아유 예. 돈만 예. 들고 관계도 끊기고 돈도 잃고 그렇습니다. 다 잃었네요. 예. 세상에 예. 이건 정말 나쁜 거짓말이다. 그 나쁜 거죠 말이죠. 이건 사실 거의 사기에 가깝잖아요. 박사님께서 횡령. 횡령. 형사범이 형사범. 박사님께서 세 번째로 사기치는 친구를 예. 멀리하라라고 하셨어요. 예. 사기를 아주 전문적으로 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그 지능적으로. 이 옛날에는 지금도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업자들이 보면은 되게 좀 이 부풀려요. 네. 그게 뭐가 생기고 네. 뭐가 생기고 그게 지금 사놓으면은 뭐가 네. 정말 뭐가 된다. 꼭 친한 사람들한테 그 땅 사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 좋은 거부터 지가 하지 뭐 나한테 이야기하나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 친구 친한 친구가 그거에 가니까 그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부동산 특히 예. 큰 돈 사실 전 재산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보면 거의 다 네, 친구들한테 사기당하고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아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오해, 두 번째 거짓말 잘하는 사람, 세 번째 사기치는 사람 멀리하라. 친구 하지 마라. 네 번째, 와, 요거는 또 더 세다. 함정에 빠뜨리는 친구를 멀리하라. 예. 네, 어떤 일일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친구 하나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사한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동료 흉을 본다든가 네. 당신 일단 회사 망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해서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아주 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강제 사표를 쓰게 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상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것은요. 조금만 이렇게 자세히 잘 들으면은 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놈들은 워낙 또 지능이 또 높다 좋아서 보니까. 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재주가 맞습니다. 있어요. 네, 내가 눈치채지 예. 못하도록 예. 나에게는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예. 끊임없이 예. 날 모함하고 상사한테 예. 말하고 예. 나의 발전을 그렇습니다. 장애물로 예. 만들어버리는. 예. 아,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말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우리 네. 상담 시간에 들을 그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것들이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에 다 해당하네요. 인구 25명 중에 1명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꼭 있다. 우리 오늘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 있다면 좀 멀어지는 용기를 내보죠. 마지막입니다. 내 명성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얻는 친구 멀리하라 하셨어요. 예. 저도 지금도 보면 뭐 우리 사진이 온데 다 걸려 있거든요. 맞아요, 박사님. 그런 사람들이 이거 이시이가 이런 장사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것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이제는 고발도 안 합니다. 못 하겠어요. 밑에 네. 직원들이 뭐 화를 내고 하지만 그냥 보라. 얼마나 잘 될 리가 없다. 예. 저도요, 박사님, 막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광고에 박사님 얼굴이 막 나와 있어서 제가 막 신고하고 그래요. 여쭤보면 박사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모르죠. 예. 친구의 명성을 이용하는 사람들 멀리하라. 예. 아이고, 참. 박사님이 정말 90년 동안 인간관계를 경험하시면서 이런 사람들 멀리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다 하는 지혜를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박사님.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형제 중에 이런 사람 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형제들을 다 궁지에 몰아넣는 자기 부자 되려고 이런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박사님? 그럴 때는 대개 또 부모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은 다 너네가 참으래 착한 그래, 애들 내가 보고 참으라. 똑같은 자식이거든요. 그렇겠죠. 저도 이 최근에 이제 미국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은 특히 이제 엄마는 야야 그만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것도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엄마한테 효도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때 참 엄마 말 한번 들어주면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참 우리는 가족 관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인간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가족이라는 혈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 박사님 이렇게 할게요. 한 번은 부모님 생각에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은 참는다. 네.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는 그때는 가족이어도 멀어지자. 어떻습니까? 이 형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 안 된다. 특히 만약에 내가 결혼했고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다면 이제 나는 이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 이 형제는 멀어지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부터는 끊으셔도 됩니다. 네. 박사님, 사랑 관계가 인생이다. 매 순간마다 행복해질 수 있다. 별것도 아닌 참으로 하찮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나와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살자. 오늘 박상미의 인생 책방 주인공은 이시영 박사님이었고요. 이시영의 인생 수업, 이시영 박사님의 124번째 책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간관계 잘 맺으면서 행복하게,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